안녕하세요. 글리터링 캣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한 새해가 벌써 한 주가 또 지나버렸어요. 새로운 시작 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좀 그 교통사고를 좀 당한 이후에 이제 몸과 마음 좀 추스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좀 지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좀 유튜브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적은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좀 힐링?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소소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랄까? 조금 말하고 보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하루하루 새롭게 여기고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싶어서 저는 인력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한 해만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이 아닌 만년 인력.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인력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365일 고향 인력, 그리고 살림 인력, 그리고 최태성의 한국사 인력, 그리고 국보 이야기, 문화재 인력, 그리고 고양이 달력 365일.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력은 고양이 인력입니다. 이용환 작가님의 글과 사진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출판사는 예담 출판사입니다. 매일 날 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문구가 써있는 게 너무 귀엽죠. 682마리의 고양이를 사진과 에세이 형식으로 엮은 인력이고요. 계절감을 고려해 매일 시의적절한 고양이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이용환 작가는 10년은 여행가로 10년 이상은 고양이 작가로 보내고 있다는데요. 저도 예전에 어쩌지 고양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고양이 에세이 책이랑 브런치 스토리에서 고양이 사진과 글을 먼저 접해서 좀 정말 반가웠습니다. 2017년 출간된 책인데 당시 서점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사실 고양이도 좋아하지만 강아지도 좋아하고 사실 저 강아지 키워요. 1월 1일에 고양이 세배하면 간식을 3배로 주는 거 맞냐오? 폭설속 런웨이 이런 거 너무 귀엽고 고양이만의 매력이 보여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행복감을 주는 그런 고양이 인력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력은 오전의 살림 인력 365입니다. 저는 이 인력을 온라인 사전 쿠폰 지금 문자가 와서 책들을 좀 둘러보다가 발견을 했고요. 지금 주부는 아니지만 집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좀 관심이 많아서 골랐어요. 이거 지난 12월 출간된 따끈따끈한 도서입니다. 저자는 정희숙 작가님인데 살림 경력 20년차 오전의 살림 탐구의 저자, 인스타에서 오전 11시로 활동하고 있는 가정살림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라이프앤페이지입니다. 라이프앤페이지에서는 이제 육아, 살림 등 가정 삶에 대한 도서들을 많이 출간을 하고 있고요. 표지는 하얀 바탕에 살림을 표현하는 일러스트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속지는 계절감 있게 파스텔톤 테두리의 하얀 바탕, 일러스트와 작은 사진, 나머지는 글로 되어 있고요. 요리 같은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어제 같은 살림, 반복되는 일상에 다정한 다독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했는데 참 티가 안 나는 이런 살림 속에서 다독여주는 인력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좀 힘이 납니다. 다음은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인력입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출간된 신간 인력이고 출판사는 프런트 페이지입니다. 누적 수강생 600만 명인 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이 SNS에 과거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올린 것을 토대로 정리한 인력이라고 해요. 과거의 오늘에 대한 인물, 사건, 문화재를 윤년 포함해 366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일러스트와 글로 표현하고 있죠. 역사 소재로 대화할 거리를 만들고 역사의 재미를 알리고자 했고 역사 지식을 매일매일 쌓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에요. 저는 온라인 서점에서 인력을 보다 보니까 연간 인력도 나오고 유용준 교수님의 신간 국토박물관 순례책과 연관되어서 좀 보다가 이 인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 좋아하던 큰별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역사를 공부했지만 좀 무지한 느낌이라서 1일 1 역사 알기를 해보려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정리도 되어 있고요.
너무 과거는 날짜가 불분명하게 좀 많아서 조선 이후 비중이 높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 최신 역사도 담겨 있어요. 머릿말에서 보면 어느 날 선생님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재미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게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매일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좀 재미가 있고 건강한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고 하셨대요. 선생님도 고민하시다 답변하셨다는데, 그 일이 있은 후 SNS에 과거에 오늘에 있었던 역사적 순간을 매일 업로드하게 되었대요. 반복되는 하루, 매일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자는 거래요. 제가 큰별쌤이 너무 반가워서 구매할 때 스티커까지 같이 구매했어요. 스티커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최태성 선생님이 얼굴이 들어간 스티커도 있고, 이거 문구 보시면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문구예요. 이 독립운동가 달력은 인력과 함께 들어있어요. 참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요번엔 하루하루 국보 이야기라는 인력입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출간된 신간 인력이고 매일 한 점씩 국보를 만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저는 이 역시 유홍준 교수님의 신간 국토박물관 순례 책과 연관된 신간으로 좀 발견을 했는데요. 표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자와 출판사는 사유의 사유 편집부이고, 인력에 나오는 그림은 전통문화유산 미술을 전공하신 황대곤 작가님을 포함해 전통미술을 전공한 최재희, 이정영, 박송희님이 함께했습니다. 2023년 기준 355개의 국보와 10점을 더 추가한 문화재가 실려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보에 몇몇 호라고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정번호를 가치 서열의 기준으로 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지정번호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국보 지정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어요. 출판사가 사유의 사유인데 여기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역사예술서점이래요. 여기 책방지기 주상우님이 기획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다는데 사유의 사유 서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림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QR코드로 들어가면 국가문화유산 포털 사이트로 연결돼서 문화재의 실제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도 볼 수 있어요. 상세한 설명까지 접하면 박물관에 가거나 실제 문화재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재에 집중하도록 인력에서는 설명은 최소화했다고 해요. 어쩜 그림으로 문화유산들을 다 그렸는지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더 저작권 부분이 걸려서 내용을 뭔가 자세히 더 많이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림이 참 예쁘고 일부분의 모습을 재밌게 표현한 그림도, 이런 그림도 있어서 재미도 주고 있어요. 인테리어용으로 두기에도 참 예뻐서 추천드려요. 저는 역사적 사실보다 문화재의 아름다움에 먼저 관심이 갔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때 박물관도 다니고 학부생 때 답사로도 여러 곳을 다니고 비석답번도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과거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제대로 공부는 했던 건지 다시 조금씩 해보려고요. 이 카키색도 조화롭게 참 잘 어울려요. 색감 너무 잘 뽑힌 것 같아요. 하루하루 국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련 역사를 알아가기에 좋아요. 아름다운 국보니 힐링되네요. 마지막으로는 고양이 달력 365일이라는 도서입니다. 이거는 세워놓을 수 있는 인력은 아니고 매일매일을 엮은 책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나카니시 나치오 작가님이고 출판사는 고양이 책방입니다. 고양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서 귀엽죠. 이거 고양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365일을 고양이 일러스트와 함께 짤막한 글로 표현한 책이에요. 저는 스트레스 받던 어느 퇴근길에 서점 가서 좀 둘러보다가 이 매대가 아닌 좀 책장이 어느 귀퉁이에서 발견한 책이에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날이었는데 이거 책 표지부터 고양이 천국에다가 지금 낙서 같은 느낌의 이 고양이 사파가 너무 귀엽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 봐요. 이거 책 속 내용을 넘겨보니까 고양이 그림이 너무 귀엽고 재밌고 막 제가 낙서처럼 그리는 그 고양이 그림류가 있는데 약간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더 친근한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날그날 하루하루 버텨온 나를 위로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 정화하기 좀 딱이에요. 나카니시 나치오는 고양이 전문 사파가이자 요리사라고 해요. 작가가 운영하는 도라네코 본보는 여행하는 레스토랑인데 그때그때 레스토랑의 위치가 달라지고 계절과 장소에 맞게 제공되는 요리가 좀 달라진다고 해요. 곡물과 채소 위주의 요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자유분방함에 따라서 저자도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네요. 여기 출판사 고양이 책방은 진짜 보니까 고양이 책들로 출판하네요.
저자가 요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 간식 레시피 부록도 있어요. 저도 고양이의 자유분방함이 좋아서 고양이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요. 근데 내용에서 더 재밌는 거는 이 내용이 고양이의 시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설날에 들어간 상자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가는 것도 막 실증나기 시작했다면서 막 미가 놀러 왔는데 추워서 창가에서 미와 한참 노래봤다 막 이러면서 있는데 너무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자 소개에서 써 있었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고양이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양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재밌어요. 페이지 하단에는 그날에 대한 정보들이 좀 적혀 있어요. 뭐 기념일이나 계절을 나타내는 일본의 절기 72후를 소개해서 일본 문화를 좀 엿볼 수 있죠. 여기 소환이라 돼 있는데 소환 1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 소환이 이제 막 지났네요. 여러분 요새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대요.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도 감기 기운이 생겨버려서 참 모두 건강한 새해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올해 보고 있는 인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읽을 거리, 힐링 거리, 생각 인사이트 될 만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하면 끄적끄적 될게요. 힐링하는 날 되세요. 그럼 안녕.